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꼼꼼한 AP 바이오 선생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지금 다 알죠?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지? 라고, DNA가 우리 인스트럭션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발견한 거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때 정확하게 우리가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센트럴 도그마의 이제 존재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센트럴 도그마. 이제 DNA랑 RNA랑 프로틴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적어야겠다. 센트럴 도그마가 아니라 우리가 DNA, RNA, 프로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RNA를 재꾸게 됩니다. 바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DNA에서 우리가 이제 디옥시라이보스가 있고 RNA라는 친구는 우리가 라이보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번째 카본에서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보고 갈게요. 우선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는 우리가 DNA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 RNA로 갔다가 프로틴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RNA랑 DNA랑 비교를 했었을 때 RNA는요, 여러분, 너무 불안정한 거야. 왜? 우리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걔네가 얼마나 지금 변이가 많아요. 우리 몸에도 변이가 많았으면 좋을까요? 아니겠죠. 자,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째 칼보만 선생님이 적었어요. 여기 당연히 OH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포스페이트 그룹.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이스가 있었겠죠. 우리가 아는 거는요, 여러분 뭐였냐면은, 얘가 있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unstable 하더라. 얘가 하이 에너지더라. 리액티브 하더라. 하니까 우리 제네틱 마테리얼이면 어떻게 쓰면 좋겠을까요? 변하지 않고 딱 예쁘게 있었으면 좋겠죠. 딱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RNA를 먼저 없애게 돼요. RNA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DNA냐 프로틴이냐 이걸로 싸우게 돼요. 싸운다라는 건 뭐다? 이제 의견 충돌. 이제 싸우는데 이제 DNA는 뭐였냐면은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프로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신기하죠? 이유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이유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할 건데 DNA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초이스가 뭐 있어요? 4 뉴클리오타이드가 있어요. 그죠? 4 choices. 자, 우리가 뭐뭐 있죠? 에디닌, 과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 4개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몇 개 있어요? 20 different kinds of amino acids.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다 다양하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초이스가 많은 거가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고 각각이 싹 다 다르게 생긴 거야. 사람들이 싹 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이제 프로틴이 아닌가? 더 많은 파서빌리티가 많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DNA냐 프로틴이냐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로틴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했었던 예전에 과학자분들이 해서 질문을 내고 우리 익스페리멘트를 통해 가지고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다 라고 주장한 거를 우선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DNA는 4개의 초이스, 프로틴은 20개의 초이스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프로틴이 우리의 제네틱 마테리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이제 그거에 하나하나를 이제 뽀개기 시작할게요, 저희가. 자, 첫 번째 나오는 익스페리멘트는 우리가 이제 그리피스 익스페리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에이브리 맥로드 맥카티라는 맥카티라고 하는 사람들의 익스페리멘트, 그리고 우리가 허쉬 앤 체이스라는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허쉬 앤 체이스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피스랑 에이브리 맥로드 그리고 이제 맥카티를 무조건 봐줘야지 얘네가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선에는 What are genes made of? Experiments in the 19th century by Thomas Hunt Morgan led to the discovery of hereditary information is carried on chromosomes. 근데요, 여러분, 크로모솜이 그럼 DNA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visible upon cell division in light microscopy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부분 어디서 찍냐면요, 여러분, 우리 메타페이스에서 찍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다 컨덴스 돼 있을 때 우리가 보이거든.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지금 우리 에나페이스, 그쵸? 에나페이스. 여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later determined to consist of DNA and protein. 우리가 크로모솜에 DNA랑 프로틴이 하필이면 있었던 거지.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한 게 프로틴이 우리 제네틱 마테리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Protein was assumed to be the genetic materia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 금방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20개. 자, 그래갖고 우리가 크로모솜 존재는 알고 있었고 크로모솜이 제네틱 마테리얼을 이제 갖고 다니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하필이면 크로모솜이 DNA랑 또 프로틴을 가지고 있어버리네. 해서 이제 둘 중에는 프로틴이다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스코피고요.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우리가 본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지금 이게 쪼개지는 에나페이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컨덴스한 거를 보려면 어디? 메타페이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텍스트북을 본다던가 텍스트북을 보면 대부분 이제 메타페이스 쪽에서 많이 보이게 돼요. 프로페이스보다는. 왜냐면 프로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컨덴세이션, 크로모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비저블해지려면 이제 대부분 이제 메타페이스 쪽을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리피스 익스페리먼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했을까 보면은 자, 그리피스 1928 Evidence of a Bacterial Transformation. 자, 얘네는 진짜 무엇을 했냐면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친구는 뭐를 했냐면 이 친구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죠? Observed unusual phenomenon. 자, 이분은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거 박테리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unexpected를 보게 된 거죠. 내 예상치 못했던 거였지. 자, unexpected phenomenon을 봤는데 어떻게 식으로 봤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무엇을 썼냐면요, 여러분. 자, 스트랩토카커스 이름 굉장히 좀 그렇죠. 스트랩토카커스 느모니에라는 박테리아를 쓰게 됩니다. 자, 스트랩토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너무 어렵잖아. 근데 이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스트랩토라고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직선. 그러니까 이제 chain-lik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커스라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랩토카커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 그러면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튼 이 느모니에라는 박테리아는 뭐냐면요. 스트랩토카커스 느모니에라는 거는 이제 박테리아 중에서 느모니아를 일으킬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랩토카커스 느모니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as 느모니에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지너스, 이게 스피시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도 휴먼 세피언스인데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사람이지만 자, 여튼 여기서 R이라는 친구랑 rough라는 친구와 S라는 친구가 있어요. smooth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strain이라고 해서 이 DNA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rough는요, 우리가 non-disease causing.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disease causing을 안 하는 친구들 해서 R strain, 뭐 Streptococcus pneumoni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non-disease causing. 하지만 이 smooth인 아이들은요, disease causing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Living as cells.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pathogenic이라고 되어 있는데 patho라는 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athogenic 하면 무언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athoge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agent that causes certain kind of diseas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pathogenic control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갖고 와갖고 마우스 해요. 당연히 죽겠죠. S strain, disease causing이니까 죽어요. 그쵸?
자, leaving our strain cells 했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non-pathogenic. pathogenic은 disease causing이니까 non-disease causing이니까 얘는 당연히 살겠죠. 얘는 dead. 그쵸? 얘는 live.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봤어요. 자, he killed S cells에서 non-pathogenic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 우리가 hit killing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무언가 이제 실험실 가도 똑같아요. 나중에 뭐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시는 애들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루비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실험실 보면 많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불로 이렇게 좀 지져요. 왜? 깨끗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염을 조금 방지하는데,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예전에도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다고.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S셀을 내가 만약에 불에 이렇게 좀 지졌다 하면은 얘 죽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죽인 거예요. S셀을 죽여가지고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살겠죠. 당연히 살 거예요, 친구가. 그쵸? 이 쥐가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 unexpected. 자, 우리 볼게요. 쌤 여기 지워버리고. 자, unexpected가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R strain, 처음에 S strain에서 얘 죽었단 말이야. R strain에서 당연히 살겠죠. S strain인데 hit killed S strain. 그러니까 죽었죠. hit killed. 다 적을게요, 그냥. 얘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있잖아. R이랑 rough랑 hit killed S strain이랑 원래 우리 expected는 뭐예요, 여러분? 살아야 되겠죠. 왜 얘도 살았고 얘도 살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두 개를 섞는데 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expected는 원래는 살았어야 됐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죽어요. 당연히 unexpected니까 당연히 죽겠죠. unexpected outcome. 자, 이게 지금 actual이죠. outcome 죽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계속 해보는 거야. 몇 번을 해봐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뭔가.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봤더니 살아있었던 거야. S셀 같이 생긴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리피스가 뭐만 했냐면 explain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expected phenomen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하더라.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고 그 의문점은 그대로 딱 끝나기 시작해요. 이분이 하신 거는. 자, 그리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리피스 익스퍼리먼트 우선 볼게요. 자, a substance from dead 여기서 얘기했었던 Streptococcus pneumoniae cells cause heritable change in our cells. Transforming principle.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observe만 했던 거예요. observed. 딱 그거를 했는데 여기서 explain 한 게 누구냐? 이분이에요. Avery 맥로드 맥카티라는 분이 하시게 됩니다. 자, repeated Griffith experiments using purified cell extracts and then discovered 해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이제 remove of all proteins from heat-killed virulent. 자, virulent라는 거는요, 여러분 뭐냐면요, virulent, pathogenic, 그러니까 virulenc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virulent라는 거니까 좀 dangerous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가 heat killed virulent cell이라고 하면 이제 S strain을 얘기를 할 거고 produced the same result. DNA digesting enzymes in heat killed cells destroyed all transforming ability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처음에 자, hypothesis는요, 여러분. The chemical nature of a transforming substance from pneumococcus is DNA라고 해서 우리 보면은 he killed를 이렇게 딱 하게 돼요. 그쵸? he killed를 했어요. 지금 얘를 죽였어요. 딱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RNA를 먼저 뽀개버리고 이제 RNase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ase 뒤에 끝났으니까 엔자임들 중에서 RNA 엔자임을 RNA를 뽀개주는 엔자임, 프로티에이스
destroy proteins. 그쵸? DNA 하면은 당연히 DNA 뽀개져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딱 나눴단 말이야. 나누고 나서 RNA랑 프로틴이랑 DNA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뽀개는 친구들을 같이 넣은 거지. 자, 그래서 R 스트레인을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봤냐면 뭐라냐면은 우리가 이러고 나서 R 스트레인에다가 이 친구들을 넣기 시작해요. 다 죽였단 말이야, 여러분. 그죠? 다 죽였는데 봤더니 DNA 뽀갠 거에서는 그대로 R 스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넌 패토제닉만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뭐 RNA 뽀갠 거나 프로틴 뽀갠 거를 봤는데 이 친구의 S 스트레인이 같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he killed S strain, 이제 S strain이 죽게 되면서 자기 DNA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R strain 친구가 pick up DNA from he killed S strain. 죽은 애 거를 이제 줍줍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걸로 갖고 온 거예요. 죽어있는 걸 픽업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RNAS를 넣어도 프로티에이스를 넣어도 DNAS를 넣었는데 DNAS는 DNA를 뽀개주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게는 R 스트레인만 남아 있었지만은 RNAS라는 친구와 프로티에이스를 넣었는데 이제 DNA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R 스트레인이 죽은 S 스트레인의 셀에서 이제 그 제네틱 마테리얼 나오면 그걸 픽업하더라. S 스트레인을 픽업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NA가 없는 친구들이랑 프로틴이 없는 친구들을 봤었을 때 이 친구들이 얘네는 이제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1944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이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다. 이러면서 프로틴을 내가 넣었더니 프로티에이스를 넣어가지고 프로틴을 다 없애니까 그래도 S 스트레인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그치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종지부를 찍은 거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건데요. 우선에 우리가 여기서 봤었을 때 프로티에이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도 RNA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했을까? 라고 보면은 explained unexpected result from Griffith's experiment.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transformation이다. 그래서 transformation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하이가 죽었을 때, 박테리아가 죽었을 때 그거를 살아있는 애가 픽업해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뉴클리어스도 없고요. 박테리아니까 뉴클리어스 없고 우리 프로캐리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약간 터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게 돼요. 내보내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R셀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괜찮군 하면서 이제 그거를 픽업해 오는 거, 줍줍했다라는 건데 그러고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다 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종지부 찍으신 분들은 헐시랑 체이스라는 분이고요. 자, 1952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헐시랑 체이스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선생님은 자, 헐시 체이스 하면 약간 뉴욕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그 뉴욕에 가면 우리 타임스퀘어에서 헐시가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체이스 뱅크가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헐시 앤 체이스, 뉴욕을 생각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우선은 우리 볼게요. Further evidence of DNA being the genetic material.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번에도 이제 사람들이 안 믿었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저 프로세스 볼게요. 우리 바이러스가 호스트 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호스트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호스트 셀이라고 얘기하는 당하는 세포. 자, 그럼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뜻이 크라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같이 생겨서 그냥 왕관같이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이제 왕관같이 생겼나 봐요. 자, 여튼 크라운같이 생긴 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분은 지금 여기 있는 바이러스 이분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친구들은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파지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eat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virus that infects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친구들이에요. 왜냐? 이 친구들은요, 바이러스라는 친구들은 꼭 박테리오파지만이 아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냐면요. 자,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뭐만 갖고 있냐면 DNA 혹은 RNA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DNA or RNA. 그리고 뭐만 가질 수 있냐면 프로틴. 딱 요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만 가질 수 있고 DNA, RNA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프로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막 RNA, 백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RNA 바이러스 우리 아까 전에 초반에 봤었을 때 RNA는 어떠한 친구들이라고 했죠? 아까 RNA라는 친구들은 변이가 많아요. 리액티브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변이가 많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몸에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 볼게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박테리오파지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뭐 박테리아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이요. 지금 겉부분 있죠. 여기 있는 겉부분은요. 여러분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이 모든 겉부분은요. 여러분 자, 이거는 싹 다 프로틴이 돼요. 겉부분, 이제 코팅 부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바이러스 캡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게 겉부분 쪽은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프로틴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틴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안쪽에 보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이제 DNA를 갖고 있어요. DNA 혹은 RNA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DNA를 썼겠죠. 우리는 RNA 아닌 거 아니까 DNA를 쓰게 돼요. 자, DNA를 써서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지금 DNA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 나름대로. 그죠? 그럼 딱 붙는단 말이에요. 호스트 셀에. 우리 셀 시그널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쵸? 호스트 셀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리셉터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면 자기 제네틱 마테리얼 주사기 놓듯이 촥 하고 넣어요. 넣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침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유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는 뭐 뉴클리어스로 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DNA랑 쫙 이렇게 붙는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에서 DNA로 갔다가 DNA로 이제 다시 뉴클리어스 안에 침투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우선에 우리가 보면 바이러스 진이 안쪽으로 보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그 셀 안에 있는 모든 장치를 자기가 다 장악을 해버려. 자기 걸 다 만드는 거야. 자기 프로틴도 만들고 이 DNA로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파티클이 더 많이 나오겠죠. 뒤에 바이러스 자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 거 아니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을 만든 친구들, 새로 만들어진 친구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인펙션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선에 우리가 뭐 에이즈도 그렇고 HIV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게 그때 RNA 백신이었어요. 선생님도 이제 처음에 보고 정말 이거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선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NA면은 당연히 RNA에서 이제 유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는요. RNA 바이러스면 RNA에서 DNA로 우선 바꿔요. DNA로 바꿔야지 우리 뉴클리어스 안에 침투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DNA랑 같이 이제 짬뽕이 돼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메커니즘을 테이킹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intra. 자, within, 그쵸? cellular. 셀 안에 내가 침투를 해서 기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intracellular parasite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안에 침투를 해서 다 해야지. 왜냐면 바이러스는 실제로 우리가 living thing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왜냐면 지 혼자 돌아다니면은 메타볼리즘 못해요. 자기 혼자 ATP 못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호스트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우리 피해자, 피해 받는 우리 세포, 붙은 세포, 이 친구들을 테이킹 오버, 이제 침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서 박쥐는요? 라고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메르스도 그렇고요. 시발점은 왜 전부 다 박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박쥐는 안 아프잖아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요, 여러분. 데드 엔드 호스트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데드 엔드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만 이제 인펙션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옮길 수 있는 거지. 감염을 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스피시스끼리만. 하지만 내가 만약에 고양이를 들고 내가 기침을 해가지고 옮긴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데드엔드 호스트예요, 여러분. 데드엔드 호스트라는 거는 이제 맨 끝에 있는 스피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 근데 이제 뭐 박쥐 같은 경우는 워낙 이뮨세포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는 날아다니면서 또 다 뿌리잖아요. 또 걔네가 하필이면 또 새끼를 낳아. 우리랑 또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또 받아먹는 거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있는 친구들, 친구들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기들. 그러니까 모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로 나올 때 이제 중간 단계거든요. 그 친구들은. 중간에 있는 단계들은 이제 개체들은 우리가 곤충이면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낙타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가 intermediate host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하지만 데드엔드 호스트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던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아프면 그래서 데드엔드 호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아픔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종한테 옮기지를 못하고 이제 남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종끼리는 옮길 수 있지만 다른 종한테는 옮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친구를 봤더니 이게 너무 퍼펙트한 거야. 왜? 우리는 프로틴이냐 DNA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봐줘야 되거든. 봐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아니다. 프로틴이 정말 이 제네틱 마테리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박테리오파지와 박테리아 셀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씩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radioactive sulfur in phage protei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 서퍼를 도대체 왜 사용을 하지? 자, 우리 radioactive 뭘까요? 아이소톱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소톱 나왔어요. 레이블링 하는 애, 색칠하는 애. 자, 아이소톱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우리 그때 얘기했다시피 뉴트론 번호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레이블링, 트레이싱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레이블링, 그러니까 메타볼리즘 단계에서도 우리가 레이블링을 해서 조금 본다라는 거. 자, radioactive sulfur. 그래서 우리 서퍼를 왜 사용할까요? 프로틴에만 있거든. 우리 tertiary structure of protein 보면요, 여러분, 우리 다이설파이드 브리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때 썰퍼 쓰죠? 오케이.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썰퍼는 DNA에 없어요. 어디를 봐도 우리 DNA는 없잖아. 너무 완벽한 거지, 프로틴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카본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카본은 왜 다 색칠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썰퍼를 이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봤을 때, 자, 이 친구 볼게요. 자, DNA에다가 안에 DNA 있고 얘를 이제 코팅을 시킨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코팅을 시켜서 박테리오파지를 이제 핑크 색깔로 했어요. 그 핑크 색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에 우리가 레이블리파지 인펙트 셀 해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 얘를 이제 요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당연히 박테리아 셀이 있으면 이제 파지가 와가지고 박테리오파지가 와가지고 지 DNA를 넣겠지. 그죠? 그래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또 잘 섞고 한번 해봤어요. 잘 섞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프로틴들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핑크 색깔로 다 나와 있던 거지.
셀 안에 있는, 박테리아 셀 안에 있는 게 우선은 제네틱 마테리얼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바이러스가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셀 안에는 제네틱 마테리얼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박테리아 셀 안에는 없었던 거지. 자, 그리고요. DNA는 어떻게 했냐? 우리 볼게요. 선생님 파란 색깔로 할게요. Radioactive phosphorus. 자, 우리 phosphorus도 이 친구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이트로젠으로도 못해요. 왜? 우리 DNA나 나이트로젠은 스페이스가 있지만 아미노애시드 다시 돌아오죠. 프로틴에 있는 우리 모노모인 아미노애시드에 이제 N-terminal, 즉 아민 그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해요. 또 그죠? 그래서 phosphorus 왜 썼냐? 당연히 프로틴은 없으니까 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또 색칠을 한 거지. 색칠하고 돌렸더니 봤더니 색깔이 어디에 있었다? 요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안에 세포 안에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제 제네틱 마테리얼이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썸머리랑 컨클루전 볼 건데 첫 번째 하이포테시스는 무엇이었냐면요. Radioactive DNA will be located within a pellet. 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밑쪽인 게 되는 거죠. 밑쪽에 있을 것이다. 이제 세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prediction 같은 경우는 radioactive protein will be located within pellet. 셀 밖에 있을 것이다. 제네틱 마테리얼, 즉 다른 말로 제네틱 마테리얼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리절트를 보니까 radioactive DNA가 실제로 셀 안에, 박테리아 셀 안에 있었고요. 하지만은 프로틴들은 바깥쪽에 있더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컨클루전은 바이럴 진들은 DNA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깥 부분이 프로틴이고 안쪽이 DNA더라. 라고. 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제일 유명한 익스페리먼트 우리가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라고 한 거는 이제 굉장히 최근 어떻게 보면 1950년대 일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최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DNA가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DNA 너무 많이 들어갔고 DNA가 우리 제네틱 마테리얼이라고 우리 블루프린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다져진 거는 이제 1950년대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까지 올 때까지 이제 굉장한 많이 발전들과 실험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DNA 시퀀싱도 나왔었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접해볼 수 있는 PCR 테스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나갈 거예요.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해서 PCR이라는 것도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이라는 거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원래는 프로틴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리피스 익스페리먼트에서 마이크를 한번 찍으면서 이제 에이버리 맥로드 맥카티의 익스페리먼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리피스의 이제 익스페리먼트가 설명이 되면서 이 친구들도 우리가 보면은 DNA가 제네틱 마테리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이제 허쉬 앤 체이스라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라고도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DNA가 우리 제네틱 마테리얼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만큼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건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부터 나와가지고 차근차근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센트럴 도그마를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이제 나갈 건데 이제 제네틱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바이오 안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본 단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이거를 왜 썼지? 왜 썼을까?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